낯설고 생소하지만 1970년대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화전 정리 사업, 그 이면을 짚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CBS 취재 결과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과 여러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생계 대책과 이주 문제도 지금까지 살펴본 김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환 기자. 네. 먼저 화전 정리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다. 이런 지적을 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속기록을 훑어봤거든요. 당시 국회에서도 화전민 생계 대책이 꾸준히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됐는데요. 1976년 11월 9일에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가 열렸는데 장동식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40만 원의 이주 보상비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산림청의 소관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정착 계획을 청장에게 주문했는데 당시 손수익 산림청장은 완전한 대책 수립에는 동의를 하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를 허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주 이전 화전민의 완전한 안착을 자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장의 발언을 요약해보면 국가 예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주 또는 이전 화전민의 정착에 대해서도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년 뒤에 국회 내무위원회가 또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문태갑 의원이 물가 인상 등을 들어서 이주 이전 보상비 인상을 거론하자 손수익 산림청장은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 형편상 현행대로 밀어보겠다. 이러니까 강행 의지를 밝힌 거죠. 네, 국회에서 화전민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당시 산림청장도 공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군요.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데요. 실제 전북에서 이주 대상 화전민이 가장 많았던 데가 이제 완주거든요. 완주는 235가구에 이르렀는데 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주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당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완주 지역에서 한 주민을 만났는데 운주면의 주민 김성근 씨는 운주면 대궁동에 당시에 이전할 가구가 7가구였는데 이주할 주택 신축이 늦어져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집을 바로 져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면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주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거주할 집은 하세월 상태인 거죠. 아이고, 화전민 현황 파악에 착오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지역인가요? 네, 남원인데요. 남원에서는 이주 대상 화전민이 없다 이렇게 중앙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87가구가 추가되는 바람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산이 배정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남원군에서 하천 부지나 군유지 개간 등을 해서 부랴부랴 이주 대책 수립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것이 당시 남원군이 이주 대상 화전민을 독가촌으로 한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독가촌. 남원군만 그런가요? 아니면 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가 시군의 보고를 취합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애초 보고했던 숫자는 이주가 57가구 그리고 이전 8가구 등 합하면 6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과정에서 대상 가구 수가 554가구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주 또는 이전 대상 화전민 수가 정확해야 또 예산 계획도 정확히 수립되는데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혼선은 뭐 신고 깊이 등 뭐 원인이 있겠지만 일선 행정에서 화전민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정한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화전민이라고 하면 독가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단독 가구를 이루면서 사는 사전적 의미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근데 화전정리법에서는 경사도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는 경우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법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화전민이 아닌 화전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천양지차인 곳도 있었다면서요. 네, 앞서 집중 보도했던 그 김제 금동마을 공동묘지로 이전했던 그 마을이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김제 모학동 마을이 그 사례인데요.
CBS가 화전민 집단 이주 단지인 그 김제 무학동 마을의 등기비 등 관련 서류를 띄워보니까 네. 당시 김제군 그러니까 73년에 네.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독가촌 6가구를 집단 이주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김제 무학동에는 현재도 2가구가 남아있는데 이곳에 사는 홍학기 씨 연세가 93살인데요. 네. 이분은 김제군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신축 지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홍학기 씨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땅을 집터를 이제 사갖고 요 집만 달랑 해준 거예요. 네, 이제 생계 대책 없이 공동묘지에 이주시킨 김제 같은 금동마을 건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동일 행정구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방식의 차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전정리법에서는 국가가 이주 이전 주민을 위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당시 산림청장의 국회 발언처럼 예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도 생계 대책을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폐지된 화전정리법인데요. 당시 법 제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주 또는 이전 화전민의 생활 안정이었습니다. 네. 화전정리 사업이 국토의 산림 녹화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를 했지만 화전민 생계 대책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북 CBS 기획 시리즈 공동묘지로 쫓겨난 사람들 오늘 3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계속 관련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보도 제작국 김용환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